예, 추석 연휴를 강타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는 문화 현상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그런데 논란거리도 덩달아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고편 잠시 봤고요. 배우 이정재 씨 목소리도 한번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기쁜 마음으로 읽었는데 시나리오가 굉장히 여러 상황과 감정들이 잘 녹여 있어서 이거는 진짜 재밌겠다. 아무튼 세트장 가는 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밌기도 하고 했었던 작품입니다.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송은석 국장님이 이걸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자가격리 할 일이 있어서 자가격리 들어가면서 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징어 게임 보는 거였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전체를 안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봤습니다. 쭉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인 메시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욕망에 대한 추구, 그리고 사랑, 또 배신, 어떤 꿈, 거기에다가 이 또 반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이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공통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들을 저 드라마에 좀 녹아낸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메시지가 이른바 공정과 평등이라는 것에 내세우는 그 허울, 이런 것들도 또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최근에 우리 상황 등등과 연결지어서 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일반인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서 꽤 논란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 2,000명, 뭐 3,000명 가까운 전화 폭탄을 받았다는 피해자 하소연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느라고 밤을 샜는데요. 이 보면 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참가자들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집하면 주로 신용불량자들, 뭐 채무자들 이런 사람 이제 사회적으로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이거 명함을 줍니다. 자, 이거 게임에 참가하겠습니까? 이게 명함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 참가하겠다 그러면 저 차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는 이 명함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전화번호가 실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 전화번호 가진 분이 이 엄청난 전화를 지금 받아서 도저히 지금 본인이 생활할 수가 없다. 본인이 이거 수십 년 동안 이 전화번호로서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이게 드라마에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다가 전화번호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넷플릭스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좀 배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넷플릭스하고 상당히 좀 이게 분쟁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넷플릭스 측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는데 피해자 측의 볼멘 소리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개인 번호가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지금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드라마에 노출이 돼서 전화가 지금 2,000건씩 오고 자영업자인 피해자가 영업을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제라도 피해자 쪽에 접촉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수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100만 원 정도를 제시했다. 사실은 100만 뭐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금액으로 지금 이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입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좀 더 책임 있게 그 넷플릭스에서 관계자들이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좀 더 진실성 있는 좀 약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일반인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면서 전화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얘기, 오징어 게임 얘기 하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소식 짚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4월부터 조사한 경찰은 도대체 뭘 했나요? 이 얘기는 아마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경찰이 뭘 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억울하다고 한다. 땅을 헐값에 뺏겼다고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이 챙긴 고액 배당금은 고액 분양을 받은 서민들의 피다. 또 보겠습니다. 공수처 많이 힘들겠네요. 수사하자니 욕먹고 안 하자니 욕먹고.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다주택자를 범죄자 마냥 취급하더니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얘기 내로남불 논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댓글 5개 대부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 외교안보 소식 핵심 내용 짚어봅니다.